네, 그러면 2주차 2차 시간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대면 수업에 오늘 대면 수업을 했죠. 그죠? 오늘 지금 현재 내가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시점은 금요일 날 저녁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면 수업에서 이제 프로토콜하고 그다음에 패켓 딜리버리 서비스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얘기가 나올 게 또 이제 이 reliable stream 예 트랜스포트 서비스라고 하는 거라 또 영어가 나오네요. 그죠? 영어가 나오는데 한 가지 지금 뭐 이건 여담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시점에 도어가 지금 현재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억세스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언제 이게 복구가 될는지 도어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어저께 영상을 제작한 다른 과목을 지금 현재 내가 영상을 올리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정상화 되는 대로 올리겠습니다. 도어가. 자, 오늘 했던 게 뭐냐면요. 바로 요 부분을 중점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죠? 예, 요거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써있기로는 모든 인터넷 서비스의 기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은 이제 이런 퀘스천을 이제 나한테 던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메일이라든가, 그죠? 아니면은 뭐 깨톡의 어떤 뭐라고 합니까? 뭐 채팅이라고 할까요? 예, 같은 것들은 글자가 뭐 깨지거나 아니면은 뭐 글자 순서가 바뀌거나 그런 문제는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던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그럼 어떻게 누가 해결해 주는 겁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개발자라고 한다면 물론 우리는 이제 게임 서버를 나중에는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요. 이 게임 서버 개발자가 이 모든 걸 극복해야 됩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네트워크라는 것이 굉장히 거대한 어떤 하드웨어와 플러스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대부분이 운영체제 안에 이렇게 숨어져 있습니다. 이게 운영체제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제 우리 학과에 운영체제 과목이 있나요? 옛날에 있었다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체제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사용하고 계신 운영체제는 윈도우죠. 그죠? 내가 지금 저걸 안 눌렀네요. 내가 얼마만큼, 내가 지금 그 영상을 지금 제작하는 환경이 그 모니터가 하나짜리이기 때문에 몇 분 이게 녹화가 되어 있는지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오른쪽 하단 부분에 제가 그 스마트폰에 이제 그 스톱워치를 지금 작동을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스톱워치를 작동하지 않고 그냥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몇 분 정도 지금 녹화가 됐는지 살짝 봤습니다. 여하튼 이게 운영체제 안에는요. 이게 네트워크만 얘기할게요. 네, 뭐 윈도우 저 운영체제 안에. 그럼 여기에 네트워크 이제 운영체제 안은 아닙니다. 운영체제는 소프트웨어니까요. 여기에 하드웨어가 있죠. 여기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이 하드웨어는 이제 조금 이따가 우리가 배울 겁니다만은 네트워크 케이블이죠. 그죠? 케이블에 해당되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케이블을 컨트롤하는 드라이버라고 하는 게 여러분 입장에서는 더 익숙하죠. 그죠? 드라이버라는 게 운영체제 안에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OS 아니고요. 그죠? 이 드라이버가 이 하드웨어를 컨트롤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배울 게 뭐냐면요. 여기가 과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하드웨어적인 특징은 우리가 공부를 하진 않습니다. 뭐 이게 뭐 어떻게 해서 뭐 이건 전자공학이나 뭐 이런 쪽에서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그쪽은 아니고요.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이 주로 이제 이 하드웨어를 어떻게 이제 컨트롤 하느냐 하는 요 드라이버 입장에서 이제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요런 거에도 지금 현재 표준이 되어 있어요. 거의 표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여러분이 그 잘 알고 계시는 IP라는 소프트웨어가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 IP 소프트웨어가 이 드라이버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용한다는 의미에서 드라이버가 IP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IP가 드라이버를 이용합니다. 물론 데이터는 서로 주고받을 수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드라이버 위에다가 내가 이렇게 소프트웨어이긴 하지만 IP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기까지가요.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뭐 하냐면은요. 물론 요 하드웨어는 좀 다릅니다. 요 하드웨어는 빼고요. 여기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전화다라고 얘기한다면 당연히 커넥션 오리엔티드 연결형이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 통신에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커넥션 리스입니다. 커넥션 리스입니다. 근데 여기 물론 커넥션 리스 말고도 여기에 아까 전화선을 이용해서 인터넷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커넥션 오리엔티드 분명히 있습니다. 오리엔티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쪽 하드웨어하고 드라이버는 연결형과 비연결이 동시에 존재를 하지만 이거를 이용해서 내가 인터넷에 내가 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인터넷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인터넷의 개념은 IP를 소프트웨어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IP 소프트웨어를 쓰지 않으면 인터넷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요. 그냥 로컬만 사내에서 쓴다든가 그죠? 우리 회사 안에서 쓴다든가 이럴 때는 뭐 굳이 IP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 우리 컴퓨터가 뭐 MIT 웹 서버라든가 아니면은 하버드 대학에 액세스하고 싶다든가 뭐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IP라는 소프트웨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IP는 따로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따로 우리가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IP 소프트웨어를 필요하는데 이 IP 소프트웨어는 무조건 커넥션 리스입니다. 패켓 딜리버리 서비스 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얘를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소프트웨어는 IP 소프트웨어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얘는 무조건 커넥션 리스 개념이 있기 때문에 뭔가 데이터가 오면 다 패켓으로 다 자르고요.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뽕뽕뽕 하고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전송을 하죠. 내가 그 대면 시간에 얘기했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깨톡도 있을 것이고 이메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뢰성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하느냐? 아니라고 했잖아요. 바로 요 IP를 이용하는 IP보다 상위 레벨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가 유명한 UDP가 있고요. 그 다음에 TCP가 있습니다. 얘도 소프트웨어 덩어리죠. 물론 이것이 표준화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UDP는 여기 IP 위에 내가 이렇게 그려준 것은 아까도 IP하고 드라이버의 관계와 똑같이 UDP가 IP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TCP도 IP를 이용합니다. 그쵸? TCP가 다이렉트로 드라이버를 이용하진 않습니다. 반드시 IP를 이용하고 IP가 드라이버를 이용하는 이런 형식일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무조건 커넥션 리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서비스에 따라서 아까 대면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화상 채팅에 화상으로 보는 거, 그 다음에 크레이지 아케이드에 자신의 어떤 위치, 캐릭터가 움직인다 그러면 위치 좌표가 변경되잖아요. 그죠? 그 위치 변경 정보를 다른 친구한테, 다른 컴퓨터한테 보낸다든가 이럴 때는 이럴 때는요. 이렇게 신뢰성이 없는 서비스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메일이라든가 아니면은 채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www 이런 것들은 신뢰성이 반드시 있어야겠죠. 그죠? 이런 것들은 또 신뢰성 있는 것들을 또 써야 됩니다. 그죠? 신뢰성이 써야 되죠. 그래서 여기 두 소프트웨어는 요거는 신뢰성이 없는 거. 일반적으로 커넥션 리스 서비스를 한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신뢰성 있는 서비스 이거는 신뢰성이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통 우리가 얘네 그룹을 트랜스포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전달하는 거죠, 그죠? 뭐 이것도 딜리버리도 전달이겠지만 딜리버리는 그냥 이렇게 전달만 하는 거고 트랜스포트는 뭔가 이렇게 그 조종을 하면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 트랜스포트에 있는 UDP와 TCP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여기에는 신뢰성이 없고 여기는 신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트에서
예, 물론 OS 안에 있는 겁니다. OS 안에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건드리면 또 안 됩니다.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런 어떤 트랜스포트 서비스에서 신뢰성이 있는 왜냐하면 커넥션리스 패켓 딜리버리 서비스는 대면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수신자 입장에서는 예, 그 보낸 데이터가 예, 순서가 바뀌어서 온다든가 아니면은 아예 오지도 않는다든가 아니면은 데이터가 예, 1이 0이고 0이 1로 이렇게 깨져서 온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죠? 예. 그런 문제점이 있는 예, 여기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이슈는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골고루 잘 사용하자. 가성비를 높이자. 예,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 있는 애가 요쪽이에요. 그죠? 예? 요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래서 그 문제점을 어디서 커버한다? 요 트랜스포트 소프트웨어에서 커버를 합니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신뢰성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걸 써. 이 소프트웨어에서는 예,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할 거야. 네가 원하는 게 실시간을 원해? 그러면 UDP를 써. 그러면 얘가 알아서 다 해결해 줄 거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쵸? 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다음 장에 나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다음 여기 지금 트랜스포트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릴라이어블이 뭡니까, 여러분? 예, 이거는 신뢰성 있다는 뜻이죠. 이 릴라이어블이란 말도 예, 우리 전산 용어인데요. 물론 뭐 실시간에도 쓸 수 있죠. 실제 영어에도 쓸 수 있지만 전산 용어라고 하는 거는요. 전산에서 많이 사용하는 영어지 뭐 독특한 영어는 아닙니다. 근데 전산 영어예요. 그래서 전산 쪽에서는 릴라이어블이라는 말은 무지하게 많이 씁니다. 신뢰성이죠. 그 다음에 스트림은 이게 뭐죠? 냇물이에요, 냇물. 시냇물이죠, 시냇물. 그죠? 스트리밍, 트랜스포트. 아까 트랜스포트에 두 가지가 있었다고 했죠. 트랜스포트에 UDP와 TCP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서비스. 자, 릴라이어블, 신뢰성이 있는 스트리밍 트랜스포트 서비스. 이거는 뭐죠? 바로 TCP를 의미합니다. 아까 전 페이지에서 내가 그림 그렸던 트랜스포트라고 하는 그 그룹에 UDP와 TCP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예, TCP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릴라이브는 알겠고, 스트림은 시냇물입니다. 시냇물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내가 대면 시간도 얘기했습니다만, 포석정, 이제 원래는 뭐 또 역사학자가 그러는데, 포석정이 뭐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뭐 저희가 배울 때는 아무튼 뭐 여기서 누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 예, 이렇게 뭐 쫙 그 술잔을 띄우면 아랫사람이 이걸 받아먹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내가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일본에 가면은 여기에 이제 그 뭡니까 그 냉국수라고 하죠. 예, 모밀이라고 하나요? 예, 냉모밀을 여기다 띄우면 이 물이 흘러가지고요. 쫘르르 흐려갖고 여기서 이제 그릇을 대고 받아서 먹는 뭐 이런 것들이 맛있다고 하네요.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데. 자, 이런 얘기가 이게 스트림이에요. 스트림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번에 뭐 얘기한 것처럼요. 이런 신뢰성이 있는 스트리밍은 아니고 트랜스포터는 여러 번 서비스. 이건 뭐냐면요.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어, 예, 좀 지우고요. 전화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기 트랜스포트 서비스에서 A라는 호스트, 컴퓨터를 이제 통신하는 사람들은 다 호스트라고 얘기하는데, 호스트, 이렇게 씁니다. 호스트. 예, 호스트라고 하는데, B라고 하는 애가 있고, 여기 우리 아까 저기 그 전화 걸 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가상의 뭐가 있다고 했어요? 전용선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가상의 전용선이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요. 신뢰성 있는 서비스. 아까 TCP를 의미한다고 했죠. 신뢰성 있는 서비스는 뭐가 있습니까? 이메일이라든가 채팅이라든가 뭐 www라든가 아니면 뭐 앱 파일 다운로드 받고 뭐 업로드하고 뭐 이런 것들 그죠? 예, 이런 것들은 다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이 신뢰성 있는 서비스는 전화 시스템하고 비슷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뭔가 전용선이 있는데 이게 하드웨어가 아니기 때문에 전용선이라고 얘기는 안 하고요. 이걸 그냥 스트림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시냇물이 하나 쫙 있는 것처럼 버철하게 그죠?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를 딱 보내면 예, 쭉 가서 얘가 받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Reliable Stream Transport Service에서는 예, 내가 데이터를 보낼 때마다 목적지의 주소를 안 써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또 컨퓨전이 이런 대목에서 컨퓨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IP는 커넥션 리스 패켓 딜리버리 서비스니까 패켓으로 쪼개면 이 패켓마다 다 뭐라고 했어요? 상대방의 주소를 다 이거 이제 드라이버를 움직여야 되고 그죠? 드라이버에서 이제 하드웨어, 네트워크 하드웨어를 움직여야겠죠. 그죠? 핸 패켓 하나하나당 다 뭐예요? 목적지 주소를 다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위에 있는 TCP는 보낼 때 목적지 주소를 안 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예. 그거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거는 우리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즉 TCP를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UDP를 쓴다. 트랜스포트도 좋아, 그죠? 나중에 이제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트랜스포트 그룹이라고 했잖아요. 나중에 가시면 이제 이게 레이어라고 이제 다시 이름을 바꿀 건데요. 트랜스포트 그룹의 대표적인 소프트웨어가 UDP와 TCP가 있는데 어플리케이션 1, 어플리케이션 2가 있는데 어플리케이션 1에서는 UDP를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보낼 때마다 프로그램 자체에서 목적지 컴퓨터에 주소값을 계속 적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발자가 이 UDP를 이용하는 이 트랜스포트를 이용하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입장에서 목적지 컴퓨터에 주소를 붙이냐 안 붙이냐는 거지. 사실 IP 요 UDP와 TCP는 필연적으로 인터넷 서비스 하기 위해서는 IP를 쓸 거 아니에요? IP에서는 커넥션 리스 패켓 딜리버리 서비스니까 모든 패켓에 다 뭘 붙인다? 예, 주소를 다 붙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밑에서는 기본이에요. 하지만 이건 네트워크에서 저절로 알아서 하는 거고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주소 값을 안 써도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 개발자로서 내가 UDP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한다. 그러면 데이터 보낼 때마다 상대방의 목적지 컴퓨터의 주소 값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TCP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전용선 얘기했었잖아요. 전용선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커넥션 오리엔티드 연결형 서비스 전화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전화처럼요. 비록 여기는 커넥션 리스이긴 하지만 IP는 마치 우리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프로그램 작성하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얘는 마치 전화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에서 연결 설정하는 것도 분명히 프로그램에서 해야 되고요. 연결이 설정되면 시냇물이 쫙, 그러니까 전용선이죠, 그죠? 가상의 전용선처럼 시냇물이 쫙 흐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데이터를 보낼 때마다, 그 다음서부터 데이터 보낼 때마다는 목적지 컴퓨터의 주소를 안 쓰고 그냥 막 보내면 상대방이 받습니다. 근데 사실은 스트림이 전용선 개념도 있지만은요, 아주 좀 또 다른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쪽 특정 부위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여기 그림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IP 자체가 그러니까 이 인터넷을 쓰려면 무조건 IP를 쓴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기본적으로 커넥션 리스 패켓 딜리버리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했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 그러면은 현재로서는 지금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나중에 가면 한 가지 더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패켓 로스가 있죠. 패켓 로스. 즉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데이터가 깨져서 나오죠. 그죠? 커럽션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out of order.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는 거야. 순서가 바뀜. 이런 현상이 수신 측에 여기 깨짐이라고 쓸게요. 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이 IP를 컨트롤하는 사용하는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위해서 이 Reliable Stream Transport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소프트웨어 이름은 TCP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TCP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신뢰성 이런 세 가지를 우리가 컨트롤하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TCP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뒤에 가면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만, 그래서 이제 트랜스미션 에라 이거는 이게 뭐 전자
간섭에 의해서 그죠? 전자파 간섭에 의해서 이게 데이터가 이상해지는 거죠. 그죠? 1이 0으로 바뀐다든가 0이 1로 바뀐다든가 이런 거죠. 이걸 우리 보통 이제 속세말로는 데이터가 깨진다고 얘기하죠. 패켓 로스트 패켓은 뭐죠? 바로 라우터 아까 대면 시간에 얘기했죠. 라우터에서 경로 배정을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네트워크 트래픽이 비자다는 얘기는 이 라우터 입장에서는 경로 배정해 달라고 하는 패킷이 굉장히 많아지고 많아지면은 얘가 뭐 1초에 한 번씩 경로 배정을 할 수 있는 이게 또 소프트웨어 덩어리거든요. 그러니까 CPU에서 1초에 한 번씩 패킷을 이렇게 경로 배정을 하는 능력이 있는데 1초에 100개씩 막 들어오려면은 처리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저장을 하게 되는데 처리 못한 거를 하나씩 이제 나중에 이제 시간 될 때마다 이제 계속 뽑아서 이제 경로 배정하겠죠. 근데 이 저장 장치가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이 아니고 꽉 찰 수가 있잖아요. 언젠가는. 그죠? 물론 네트워크가 널널하면 꽉 안 차겠지만 계속 비즈하면 꽉 차겠죠. 그러면 꽉 찬 상태에서 들어오는 경로 배정을 해달라고 하는 패킷은 버린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영어로는 디스카드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포커 게임을 할 때 내가 카드를 탁 버리는 것처럼 디스카드를 그러니까 라우터 입장에서 그런 거죠. 디스카드라고 이제 원서에는 디스카드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싹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드랍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패킷이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써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순서가 바뀌어서 오는 거. 순서 문제.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요 두 문제는요, 얘가 어떻게 해결하냐면요, 이렇게 해결합니다. 자, A 호스트에서, 이게 어떤 애가? Reliable Stream Transport Service에서, 뭐 정확하게는 TCP라는 소프트웨어. 지금은 이게 사실 P가 프로토콜의 약자이기 때문에 프로토콜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여러분 TCP에서 잘 모르실까봐 일단 소프트웨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에서 이 TCP를 이용하게 되면 A에서 B로 이제 어디였어? 아, 있구나. 이렇게 보내게 되죠. 밥 먹었니? 하고 밥이라는 단어만 이렇게 딱 써볼게요. 밥을 딱 전송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얘가 일단은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에서 밥이라는 걸 전송하게끔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운영체제 알립니다. 운영체제 알려주는 애는 또 다른 우리 2학기 때 네트워크 프로그램 시간에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려줍니다. 그러면 운영체제에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머가 TCP를 사용할 것인지 UDP를 사용할 것인지 결정을 해놔요. 그래서 이제 자 여기서 다시 새로 올릴게요. 우리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이건 2학기 때 배울 거예요. 2학기 때 네트워크 프로그램에서 배울 건데요. 네트워크 프로그램에서 이제 채팅 서버까지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냅니다. 밥 하고 하고 딱 보내면은 누가 받느냐면 TCP가 받습니다. 그렇죠? TCP가 받아요. 그래서 TCP가 받아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IP를 이용하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하드웨어를 이용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A라는 컴퓨터가 밥을 땅 해서 보내요. 이렇게 해서 이런 순서대로 보냅니다. 그럼 상대방 컴퓨터에 가가지고 상대방 컴퓨터가 이제 밥을 받겠죠? 밥을 받는데 이걸 보낼 때 있지 않습니까? 보낼 때 밥이라는 데이터를 보낼 때 TCP에서 한번 뭔가 뭐 1의 보수를 취한다든가 쉽게 얘기하면 1의 보수 아십니까? 1의 보수는 1은 0으로 0은 1로 그죠? 뭐 이렇게 해서 뭐 덧셈의 1의 보수를 취하든지 뭐 해가지고요. 내가 보낸 데이터는 이제 암호를 만들어 놓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 라고 이제 미리 이렇게 정보를 박아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쫙 와가지고 상대방이 받겠죠? B 호스트가 이제 데이터를 받았어요. 받은 다음에 얘가 뭐 받은 거를 이제 풀어 헤쳐가지고 또다시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암호를 쫙 걸어봅니다. 그래갖고 전송되었던 암호와 자기가 계산한 암호가 같으면 데이터가 하나도 깨진 게 아니에요. 올바로 온 겁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깨졌으면요. 원빗에라는 얘가 어디에 이 알고리즘에 의하면은 암호 알고리즘에 의하면 원빗 에라는 어디에서 발생했고 이게 1에서 0인지 0에서 1인지 알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얘가 스스로
예, 복원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2빗 에라 이상서부터는요, 이게, 예, 얘가, 예, 에라 복원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가 B는 뭘 알고 있다? 아, A가 보낸 데이터가 깨졌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데이터가 아니죠. 그쵸? 예, 올바른 데이터가 아니에요. 두 번째, 두 번째는요, 패켓이, 예, 올바른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올바른 데이터가 아닌 경우가 또 하나가 있죠. 이 순서가 잘못된 경우죠. 그죠? 내가 보냈는데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B 입장에서는 이게 순서가 올바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얘가 패켓을 보낼 때 이렇게, 예, 이제 보낼 때 IP에서 있잖아요. 예, 이렇게 번호를 매겨요. 뭐 TCP에서도 매기지만 번호를 매깁니다. 얘는 있잖아요. 4만 번이에요. 요거는 4만 4번이에요. 하고 이렇게 1년의 번호를 붙입니다. 그래서 얘는 B에서 순서대로 안 오더라도 이렇게 합칠 때 예, 번호를 보고 합치거든요. 아, 이게 4만 번이 먼저구나. 4만 4번이 그 다음에 오겠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아요. B는 순서대로 맞추는 거를 번호가 보낼 때부터 매겨져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걸로 도착한 순서에 상관없이 순서가 잘못 오더라도 다시 어셈블 다시 이렇게 원위치 시킬 때 그죠? 쪼개진 패켓으로 쪼개진 데이터를 원위치 시킬 때 순서대로 껴 맞춥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어요. 그죠?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데이터가 깨졌어요. 그죠? 예, 깨졌으면은 얘는 어떻게 하냐면요.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액션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 야, 잘못 보냈어! 라는 얘기 안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었죠. 패켓 로스죠. 얘는 뭐 안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잘못된 게 없죠. 그죠? 리액션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 리액션 하냐면요. 이 수신자의 리액션은 바로 여기 어크놀리지먼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A가 보냈어요. 데이터를. B한테 받았습니다. 그러면 얘가 잘 받았어. 모든 게 다 정확해. 그러면 얘가 예, 이렇게 acknowledgement, 어크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트워크를 타고 보내는 거고요. acknowledge라고 하는 것도 101010 뭐 이런 식으로 숫자화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냅니다. 보내요. 그러면 A는 예, 또 다른 두 번째 거를 보내겠죠. 데이터를. 그죠? A는 이런 식으로 해서 보냅니다. 근데 보낼 때 얘는 뭐라고 했습니까? 타임아웃을 걸고 보냅니다. 땅 보냈는데 정상적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예, 땅 보냈으면 잘 받았다 하고 저기 어크날리즈먼트 이게 결국은 잘 받았다는 메시지겠죠, 그죠? 메시지를 오는데 이게 타임아웃 시간 안에 도착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내고 뭐 이렇게 되는데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땅 보내는데 데이터가 깨졌습니다. 그쵸? 그러면 얘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얘는 타임아웃이 나중에 걸리겠죠. 기다렸는데 계속 잘 받았다는 어크날리지가 안 오는 거예요. 어크날리지를 어크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타임아웃이 걸리면 어떻게 해요? 아까 보낸 데이터 또 보냅니다. 재전송한다는 얘기죠. 언제까지? 예, 어크가 제대로 올 때까지. 잘 받았다는 의미니까. 그죠?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깨졌거나 아니면은 내가 보냈는데 패켓 로스가 났습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왜 수신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어크가 안 날아가겠죠. 그죠? 안 받았으니까, 그죠? 그럼 또 마찬가지로 타임아웃이 걸려서 또 재전송합니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잘못 받으면 재전송하고요. 잘 받으면은 다음 거 보내는 거죠. 그럼 잘 받았는지 어떻게 하느냐? 수신자가 어크날리지를 보낸다 이런 얘기예요. 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수신자밖에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신뢰성을 가지는 트랜스포트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채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좀 시간이 오래됐네요. 잠시 끊고 다음 차트에서 하겠습니다.